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경제 뉴스, 팩트는 알겠고 숨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핵폭탄급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2026년은 그야말로 세계 질서의 전환점이자 역설적이게도 미국 그 자체가 세계 최대의 위험이 된 시기입니다. 과거의 미국은 자유무역이라는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깔아주던 친절한 경찰이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차를 부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철저한 국가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란 전쟁이다, 관세 폭탄이다,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죠? 과연 세계 평화는 유지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평화의 형태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래적이고 조건부적인 힘의 논리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 것인가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우리가 파도의 원리를 알면 서핑을 즐길 수 있듯이 오늘은 이 복잡한 현상들의 이유와 전망 그리고 우리의 생존 대책에 대해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호흡 한번 고르시고 천천히 따라와 보시죠.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있었던 거대한 지각 변동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위법 판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상호관세가 최고법원에서 위헌이다라고 철퇴를 맞은 겁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책 실패죠. 무려 3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부당하게 징수당한 최대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둘째, 국제경제 탈세계화와 블록경제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 진영, 즉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중국 진영, 즉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 등으로 완전히 쪼개져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사태도 단순히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을 넘어 이런 블록 경제화의 연장선이자 IEEPA 위법 판결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의 수세적 국면을 외부의 위기로 덮기 위한 전형적인 웩 더 녹,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전술일 가능성이라고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대법원이 관세 때리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무역전쟁 끝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보죠. 미국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이 미국은 다른 법으로 우회하여 관세 정책을 끈질기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무역법 301조라는 다른 무기들을 꺼내들었다는 뜻입니다. 우선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를 명분으로 최대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IEEPA가 막히자마자 베센트 재무장관이 10%에서 15%로 올리겠다며 바로 발동시킨 응급처치용 법입니다.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이 조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때리는 관세를 말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50%, AI 반도체 등의 관세율 25% 같은 어마무시한 관세를 때리는 식이죠. 이번에 미국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온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법인 무역법 301조는 또 무엇이냐? 이 법의 핵심 본질은 미국의 통상을 방해하는 외국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있습니다. 이 조사는 상무부가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주관합니다. USTR은 방어적인 행정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움직이는 외교적 스나이퍼이자 전략적 타격부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특정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 정부 보조금, 강제노동, 환율 조작, 지식재산권 IP 침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 제약 약가 정책 등 상대국 경제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샅샅이 뒤진다는 것입니다.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거쳐 너희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피해를 봤다는 법적 명분, 프리텍스트를 축적한 뒤 관세 폭탄이나 무역 제한 조치로 무자비하게 보복하는 것이 바로 301조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떤 판도가 펼쳐질까요? 우선 보복관세와 동맹국 갈등의 리스크 측면에서 살펴보죠. 미국이 때리면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구체적인 보복관세 예시를 볼까요?
중국은 미국의 301조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과 석유 등에 최대 1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매기며 맞불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역시 미국의 철강 관세 등에 반발해 미국산 위스키 등 상징적인 수출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타격을 주었죠. 캐나다도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25%의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결국 이 무역 전쟁은 2,000개가 넘는 국제 소송과 끝없는 진흙탕 싸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움직이면 미국도 긴장해야 할 상황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마저 겹쳐 장중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간 최악의 경제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미국의 패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기술력, 군사력, 그리고 거대한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돈은 결국 가장 안전한 미국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국 경제와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인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섹터와 회사명들을 짚어보죠. 첫째,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을 알아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분야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HBM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자치는 그 어느 때보다 견조하죠. 하지만 미국이 301조와 232조를 앞세워 자국 내 패키징 현지화를 강제하고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는 샌드위치 앞반을 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행히 두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려 2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밸류업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를 보죠. 현대차가 폭스바겐을 제치고 영업이익률에서 앞서 나가는 등 전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의 타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결국 수출 물량보다는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로 늘려야 하는 비용 압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같은 배터리 기업은요, 전기차 수요 정체에 더해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게 되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혜택 축소 우려와 함께 중국산 배터리의 밀어내기 수출을 방어해야 하는 복잡한 셈법에 놓여 있는 것이죠. 둘째, 환율 상승과 자산 배분에 대해 생각해보죠. 관세와 이란 전쟁은 필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부릅니다. 관세 압박에 이란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원화 가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환해지 ETF를 활용하거나 달러 자산,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금이나 석유 같은 원자재 비중을 일정 부분 확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미국 내부의 상황도 역이용해야 합니다. 미국도 수입 원가가 증가하면 제조, 자동차, 철강 분야가 타격을 받게 되죠.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지베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레로 인한 소비 위축과 가격 압박은 미국 기업들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도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업 혹은 독점적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 위주로 선별하셔야 합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타코, 즉 트럼프 올웨이스 치킨 사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세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도 시장 충격과 2026년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우려해 막판에는 꼬리를 내리거나 타협한다는 뜻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리더들은 철저히 경제적 이익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비즈니스맨들입니다. 다 같이 죽자는 식으로 세계 경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핵폭탄급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자사주 소각 등 자체 방어에 나서며 증시 하방을 받쳐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4일 단숨에 12%가 무너져 내렸던 끔찍한 폭락 패닉을 겪을 만큼 변동성이 커져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예고 없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자고요. 아직도 투자를 운에 맡기시나요?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투자에 써먹을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